자, 총선 패배 이후에 수습 나선 국민의힘 상황도 한번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강 기자, 일단 누가 당권을 잡을지 이게 굉장히 큰 관심인데 당 대표, 원내대표 이 공격수 투톱에 비윤, 친윤 이 구도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.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. 그렇습니다. 현재 이 친윤으로 불리는 이철규 의원이 여러 당선인 그룹을 접촉을 하면서 유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친윤 세력이 다시 부상하게 된 건 수적인 우위가 꼽히는데요. 수도권과 충청에서는 참패했지만 영남과 강원에서 현역들이 대거 생환을 했죠. 또 이철규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이자 또 공관위원, 앞서서는 사무총장까지 하면서 이 영입한 인물들을 합하면 대략 이 당선인 108명 중에서 한 60명 정도를 범친윤으로 볼 수 있습니다. 또 자,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로 부상을 하면서 당대표 자리는 비윤계에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데 수도권 험지에서 생환한 나경원 당선인이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. 실제 나경원 당선인은 지난해 3.8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친윤계 초선들에 의한 연판장 사태를 겪으면서 결국 당대표 출마를 고사한 바 있죠. 나경원 당선인은 차기 당권을 놓고 이 나-이 연대까지 이루어졌다는 설에 대해서 오늘 이건 아닌데 라면서 선을 긋긴 했습니다. 또 당대표 출마를 놓고도 당대표가 제 정치의 목표라는 생각은 크게 해보지 않았다. 또 결심해 본 적도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. 또 최근 이철규 의원이 주선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는 설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억측이 많다면서 말을 좀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이철규 원내대표론에 대해서 당 내의 분위기는 어떨까요? 목소리 들어보시죠. 이게 또 다시 친윤으로 물러가면서 당이 과거의 반성은 없이 계속 과거의 기조대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겠죠. 당선자들이 다 영남권이에요. 영남권에다가 친윤들이 많고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그 이철규 의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 현실적인 그 상황은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뭐 친윤이 죄는 아니고 뭐 대통령과 친하다는 게 죄가 될 수는 없죠. 원내대표가 소위 대통령실과 소통이 편한 분들로 된다면 당 대표는 어느 정도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, 그래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균형을 맞추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. 네, 나경원, 이철규, 나-이 연대가 가동될지 관심인데 일단 박지원 부원장님, 또 친윤이냐? 그리고 대통령하고 친한 게 이게 죄는 아니다. 이런 목소리 좀 엇갈립니다. 어떤 카드가 제일 적절할까요? 아직 정신 못 차렸다.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. 이철규 위원장이 인재영입 위원장 했지 않습니까? 네. 하면서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. 대통령실 오다를 받았다라고 누구나 짐작하는 겁니다. 그런 분이 다시 나서겠다. 다시 또 친윤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한 국민들의 뜻은 거스르겠다.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. 그리고 정당이 물론 뭐 대통령하고 친하면 좋죠. 근데 여당이 친윤 비윤 수준으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정치 개혁하겠다. 또 뭐 민생 입법하겠다.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좀 갈라져야 맞는 것이지 누구와 친하다, 안 친하다 이런 걸로 구조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옹호하는 거 이 상황 자체는 저는 굉장히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저는 이 시점에서 한국 사회가 하고 있는 이 원내정당 정치 한번 반성해 봐야 돼요. 어떤 걸까요? 당대표 권한의 일부를 그 의원들의 대표인 반장이 나눠가지고 굉장히 큰 하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국민들과 지지자들과 괴리돼가지고 의원들의 특권 정당이 되고 특권 정치가 횡행하고 이 사람들은 공천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줄 서고 당대표한테 줄 서고 이런 것들이 심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측면에 있어서 과거처럼 차라리 뭐 좀 획기적으로 원내대표를 원내총무로 격하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.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럼 친윤 지도부는 아예 지금 현재 새로 들어설 지도부에서는 좀 물러나야 된다는 뜻이죠? 물러나는 게 맞죠. 국민 눈치를 봐서라도. 알겠습니다. 자, 이종훈 실장님, 친윤 비윤이 서로 공존한다면 뭐 견제 역할, 조정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드는데 반대의 경우 어떻습니까? 뭐 친윤 당대표 혹은 뭐 원내대표 비윤 아니면 뭐
어떤 식으로 조합이 될지 뭐 어떻게 가장 좀 적절하다 보십니까? 글쎄요, 그것은 당내에서 아마도 결정을 할 겁니다. 어느 걸 좋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죠. 일단 첫 번째 나이 연대가 아마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나이 연대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. 새로운 어떤 레파토리는 아니죠. 그러니까 김장연대, 뭐 김장연대가 또 다시 나이연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. 플롯이 계속 자기 복제를 거듭하면 어떻게 되죠? 막장 드라마가 됩니다. 플롯 시청률이 떨어지면 다른 플롯으로 해서 새로움을 드라마에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? 나이연대가 김장연대와 이렇게 좀 차이점은 나이연대가 좀 말이 안 되는 게 김장연대는 김기현 대표의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어요. 당시에 경쟁자들에 비해서. 그러니까 장제원이라는 친윤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원의 사실 그 등을 좀 엎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스토리였거든요. 그런데 나이연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 게 서로 상대적으로 나경원이라는 지금 당선인이 김기현 당선인처럼 김기현 당시 의원처럼 네. 지지율이 낮지 않거든요. 가장 유력한 어떤 그런 정치인이고 물론 스스로는 아직 당대표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랬을 때 거꾸로 지금 이철규 의원이 나경원 지금 당선인의 어떤 후광을 좀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. 도리어 어떤 의미에서는. 그런데 나경원 지금 당선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전체적인 어떤 상황을 보면 이철규 의원의 자기 지금 뭐랄까요 스스로 자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지금 흐름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. 그러니까 친윤에 대한 어떤 비판을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나경원 당선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아까 장관 기자 잠깐 얘기했지만 신임 정무수석을 나경원 의원이 추천했다, 뭐 주선했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? 이 당대표로서도 어떤 가능성이 열리는 부분이고. 아니 홍철호 전 의원은 사실 계파가 없어요. 두루두루 친하고 두루두루 또 관계를 맺은 사람이거든요. 아시다시피 지금 유승민계라고 불리는데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의 비서실장인데 네. 원래 김무성 대표가 픽업했어요. 네. 그래서 정계에 입문시켰고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도 했고 지금 나경원 의원하고도 전 의원하고도 굉장히 친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고리를 찾다 보니까 지금 나경원을 추천했구나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 추천을 꼭 나경원 의원 측에서 하지는 않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. 예. 특히 이분의 픽업은 정민석 실장이 직접 픽업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. 그렇고요? 그렇기 때문에 뭐 추천은 사실 좀 와전됐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.